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피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검찰 독재가 예견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좀 제어하고 축소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당론이었어요. 거기다가 당시 정치 상황이 권력 이양기였고, 당시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개혁 2단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2단계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단행한 것이 바로 제가 탈당을 해서 안건 조정위를 거쳐서 지연작전을 좀 피해가면서, 그 회기 쪼개기라고 비난을 하던데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민영배냐? 당시에 양양재 의원이 검찰개혁에 동참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확인이 됐었고, 네. 그래서 일종의 대책회의를 했어요.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원내 지도부하고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누군가가 탈당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좋다. 내가 탈당원을 써드릴 테니 당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라.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제가 결단을 했고 당이 이걸 받아들여서 한다고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상황에 빨려 들어갔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탈당을 한 것이 법사위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안건 조정에 가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 이렇게 지금 왜곡을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대개들. 그게 아니고 법사위를 간 거는 예.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문에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당시에 한동훈 장관을 도저히 법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형편상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거기에 투입이 된 거죠. 그런데 자꾸 이것을 제가 탈당을 해서 법사위에 가가지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왜곡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올해 2월에 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양재 의원을 내치고 민영배 의원을 미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틀렸잖아요. 제가 이미 법사위에 가 있었다니까요. 탈당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이 왜곡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탈당을 해서 법사위에 가서 이걸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아요. 국민의힘의 장난이거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뒤집어 씌우는 것을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특히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미리 법사위에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탈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그날이. 양당이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문의 첫 대목이 뭐냐면 합의문 1번에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는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 축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개 분야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걸 2개로 축소를 해요. 이걸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분리시킨다. 네. 특위를 만들어서 나머지까지 그래서 수사권을 떼내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합의를 주말을 지나면서 파기를 해요. 제가 원래 탈당을 하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사실은 제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면 끝났어요. 제가 탈당을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치행위가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위장 탈당이니 꼼수 탈당이니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것을 파기를 합니다.
합의할 때까지는 양당이 의총까지 다 거쳐서 다 추인을 했잖아요. 네. 국회의장까지 중재를 했고.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해서 탈당을 해뒀던 거고, 그것도 법사위에 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면 이 정상적인 정치적 절차 행위로 보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마무리가 됐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파기를 하죠. 의도적으로 이슈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위장탈당 프레임이에요. 순서상에서도 국힘이 의도적으로 재탈당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위장탈당 프레임을 만들고, 합의를 파기하면서 또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제 탈당이 주목을 받고 시끄러워졌지, 원래 제가 탈당했던 목적, 그러니까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합의가 됐을 때 이미 끝난 거였어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치 파괴 행위를, 정치 배신 행위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위장탈당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제가 실제 탈당을 했잖아요. 마치 제가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놓고 협의해서 이 다음에 이렇게 하고 복당하고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가 탈당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아직 탈당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도 나름대로 대처 방안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등 저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엇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6월 1일에 복당을 하기로 한 것은 당시가 선거도 끝났고, 예. 그때 이제 제가 복당을 하려고 그럴 때 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가 복당을 하면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헌재로 가는데 헌재 판단은 사실은 거의 예의상이 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입법 행위를 헌재가 무효화시킨다고 하는 것, 그게 법적으로 정말 하자가 있으면 모르지만 네.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상권 분립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제 탈당 행위가 네. 정치 행위로서 정당법에 개인이 탈당을 하는, 선택하든 입당을 하는 이건 정치적 자유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정치 행위거든요, 이 탈당 행위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위장탈당이라고 계속 하지만 제 위장탈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슨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제 탈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없어요. 헌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제 정치 행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정치적 공세,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 위장탈당이 하자가 있다라고 한 쪽은 이렇게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고 추론을 해요. 어떻게 추론하냐면 민주당과 협의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안건 조정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법사위원장은 안건 조정위원으로 사전에 협의해서 선임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위장탈당 프레임을 가지고 저를 공격함으로써 합의를 깬 정치적 배신, 반정치, 정치 파괴 행위를 덮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런 정치 공세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몰고 가는 이 행위야말로 정치를 왜곡하는 반정치적 행위고 정치에 대한 배신이고, 아니 파기를 한 것을 덮기 위해서 위장탈당 프레임을 씌운 거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이런 인터뷰에서 제가 처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결같이 복당 얘기가 나오면 드리는 말씀이, 복당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제 몫이 아닙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 소신으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에다 대놓고 옛날에 뭐 약속했잖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 상황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몇몇 탈당 가능한 의원들이 논의가 됐고, 누가 저한테 또 이러니까 탈당 좀 해봐, 나중에 복당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말한다고 탈당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탈당을 한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당도 제가 복당시켜 주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거다. 네. 그리고 당의 요청이 있어야 내가 들어간다. 당이 그런 공감대 하에서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당에서 필요를 위해서 탈당을 한 건데 무슨 다른 약속을 한 거나 뭐 서명을 한 것도 없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왜 저를 복당 안 시키세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대표하고 의논했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협의를 하고 그런 건 없었고 제 복당을 네. 처음 논의한 건 6월 1일자였어요. 네. 그때 당으로부터 지금이 뭐 괜찮은 시기일 것 같다. 선거도 끝났고 그러니까 복당 절차를 밟자. 그래서 뭐 저는 좋다고 했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비대위가 바뀌잖아요. 예. 우상호 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박지현, 윤호중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네. 두 분이 합의를 했대요. 복당을 시키기로. 네. 그랬는데 위임을 받아놓지 않은 거예요. 실무적으로. 저는 이것의 진실은 모르겠어요. 진짜 실무적으로 위임이 안 됐는 건지 복당을 못 시키니까 그렇게 변명을 한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당시 직접 들은 거니까 예. 아마 복당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수 없고 비대위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걸 못하고 그냥 비대위가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섰고 그게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였는데 이분은 이제 헌재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한 거죠. 당을 위해서 헌신한 거 맞다. 그리고 복당하는 게 맞는데 네.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늦어지게 된 거고 그때만 해도 이 법 시행일이 이전에 헌재 판단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시행이 돼버렸는데 그 다음에 가서 헌재가 이 법을 무효화시킨다?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그 대목도 저는 헌재가 왜 뒤로 미뤘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해요. 이 법에 결론이 이미 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행일 이전에 할 필요가 없었을.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일 이전에 해야 했다면 이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면 시행일 이전에 했겠죠. 근데 그 판단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올해 4월까지 미룬 건 아마도 이 시행일이 지나서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헌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상은 그게 6개월 뒤부터 시행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네. 아마도 9월 말이면 끝날 거다. 혹은 늦어도 10월까지는 할 거다 해서 사실은 제 감으로는 한 석 달 정도 기다리면 된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어떤 당 지도부의 정부적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와 관련 저는 뭐 다들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보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들 얘기들 하는데 다른 어떤 정부적 판단이나 정책 뭐 셈법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